그리고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 그는 실제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끝내 설명하지 못한 채 완전히 무너졌을 뿐이었습니다. 도바니.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더는 해석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니체에게 그것은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끝없이 질문했습니다. 왜 인간은 고통받는가? 왜 우리는 도덕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져야 하는가? 신은 정말 죽었는가? 그는 이성의 칼날로 세상을 해부하며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구조를 세웠습니다. 고통에도 허무에도 인간의 자기기만 해도 논리를 부여하고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죠. 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어느 날 문득 그는 더 이상 해석할 바깥이 그다지 많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에게 세상은 해부되었고 의미는 다 분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대상이 남지 않은 곳에 갑작스럽게 열리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은 자기 자신 안으로 통하는 길이었죠. 그 문 너머에서 니체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를 마주합니다. 괴물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무언가. 그것은 이해되지 않고 논리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시면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 많은 이들이 이 문장을 해석하려 애쓰지만 그 당시의 니체에게 이 말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끝내 설명하지 못한 채 완전히 무너졌을 뿐이었습니다. 정신은 붕괴되었고 그의 철학은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만든 이성의 도구로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에고의 실체를 들여다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괴물은 그 자신이었고 그 자신은 결국 괴물과 하나였습니다. 니체가 마주한 괴물은 어쩌면 에고의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에고라 부르지도 의식의 그림자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이성의 언어만 있었습니다. 그의 도구는 철학, 논리 해석뿐이었죠. 그러나 시면은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익숙하던 세계의 규칙이 그분 안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괴물은 설명되지 않았고 그 자신은 스스로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그 괴물은 점점 더 그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니체는 곳곳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편지 속 말투가 달라지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지칭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은유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9년 토리노의 거리에서 채찍질 당하는 말을 껴안고 울부짖은 그날, 그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철학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긴 침묵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갔죠. 철학자였던 니체는 결국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해석되지 않는 진실과 마주친 것입니다. 그가 마주한 괴물은 그의 내면에 켜켜이 쌓여있던 감정, 억눌린 자아, 해소되지 않은 고통, 그리고 허무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던 그 자신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괴물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 괴물을 바라보며 도망치는 법밖에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문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니체, 시면. 의식의 가장자리에서 열린 문. 도바니와 함께 사랑을 배워보자.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